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왕시양이고 30살의 간호사입니다. 남편 김태형은 저보다 2살 연상의 공무원이에요.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고 사람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만났던 남자친구들에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빌려주기도 했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탁받으면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동료 간호사들과의 미팅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진지해 보였어요. 그런 느낌의 남자는 본 적 없었고 첫눈에 호감이 갔어요. 다른 여자들은 너무 진지한 사람은 싫다고 해서 경쟁자가 없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그리고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저였어요. 저희는 3년 동안 교제했어요. 사귀어도 몇 달 만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1년만이라도 잘 만나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3년을 함께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만날 것 같지 않아? 나랑 평생을 함께 해줘. 야경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남편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고 취미는 집에서 독서와 게임하는 거였어요. 밖에는 잘 안 나가는 사람인데 책을 읽다 보니 말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게임 친구는 많은 것 같았고 컴퓨터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했어요. 저와 사귀게 되면서 외출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마땅히 갈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함께 놀러 다닐 때면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시댁은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 같았고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이고 시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자주 뵐 기회도 없었어요. 명절에 인사하러 가는 게 대부분이었죠. 연말 연시에는 연락도 주고받고 선물도 드리곤 하지만 저는 야간 근무가 있어서 시간이 잘 맞지 않으니 평소에는 거의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휴일이 겹치면 바람 쐬러 나들이도 가고 집안일도 각자 분담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3개월 전쯤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감기 걸리겠다 고 말하자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봤어요. 소파에서 자는 것도 맥주를 마신 것도 신기한 일이네? 그게 게임 친구들이랑 온라인 술자리를 했어. 너무 재밌다 보니 너무 많이 마셔버렸네. 게임 친구들과 온라인 술자리라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남편이 즐거워하니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실수였어요. 그 이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어느 날 남편의 머리가 변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염색한 걸 한 번도 못 봤었는데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머리 그렇게 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 공무원은 규정이 엄격해서 염색 같은 거 하기 힘들다고 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멋도 좀 부려봐야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잘 어울려? 어때? 나이에 비해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남편은 갑자기 깨달음 같은 걸 얻었나 봐요.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로 따지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제 눈엔 별로였어요.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고 말하지 않고 괜찮네 라고만 말했어요. 그 며칠 후에는 귀를 뚫고 왔어요. 고등학생 유행에 눈을 뜬 건가? 10년은 늦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요새 무슨 일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별일 없어. 라는 말만 하고 남편은 안방으로 갔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 전 퇴직한 간호사의 빈자리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계속될 무렵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주말에 잠시 안부 인사 겸 집에 좀 갔다 올게. 시아버지가 연로하시니 남편도 걱정이 되겠죠. 제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남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 일 틈틈이 문자도 보내며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출근 중에 끔찍한 전화가 왔어요. 시양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라며 동료 간호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경찰? 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들었어요. 남편분이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오고 있대요. 뭐라고요? 제 남편이요? 남편은 괜찮대요?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말과 우리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오는 중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저는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실례합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해서요. 라고 말하자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간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 모습이 뭔가 찝찝했지만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일단 안심되었어요. 간호사가 간단히 설명해 주는데 다리 부상이 심해서 바지를 자르고 이제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다시 남편을 보았을 땐 이미 남편의 바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시선이 바지로 향한 걸 본 남편이 고함을 쳤어요. 왕시양? 넌 절대 쳐다보지 마. 뭐? 왜 그래? 나도 간호사인데. 설마 남편은 바지 자르는 게 부끄러운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옷을 정상적으로 벗을 수 없을 때는 옷을 자르는 건 상식이죠. 당장 나가. 저에게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쳐도 의사와 간호사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환자의 말을 일일이 다 듣다 보면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바지가 다 잘린 순간 제 눈에 특별한 게 보였어요. 그게 뭐야?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허벅지 안쪽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다친 발은 왼발이었고 문신은 오른쪽 다리에 있었어요. 다행히 오른쪽 다리는 괜찮아 보였는데 제 시선은 계속 문신으로 향했어요. 그 문신은 누군가의 이름이었어요. 여자의 이름인 것 같았어요. 이유정. 누구? 남편은 제 말에 기겁하는 듯 했지만 치료가 시작되자 저는 일단 자리를 떠났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혼자 이송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또래의 여성과 함께 이송되어 왔기 때문에 부부나 커플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함께 이송된 여성의 이름을 보니 이유정이었어요. 문신에 새겨진 이름과 일치했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저는 계속 자문했어요. 갈색 머리에 귀를 뚫더니 이제는 문신? 게다가 이름을 새기다니. 좀 소름 끼쳤어요. 마침 그 여자를 치료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의 허벅지 안쪽에도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이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상간녀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기다니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문득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었던 게 떠올랐어요. 경찰이 처음엔 시댁에 전화했는데 시부모님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제가 일하는 곳을 물어보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시부모님이 계속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들은 괜찮대? 사고를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드렸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시길래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몸 좀 좋아지셨어요? 몸이 좋아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아버님 몸이 안 좋다고 보살피러 간다고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간댔는데요. 설마 이것도 거짓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 없었고 아픈 데도 없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건강하시다니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남편의 행선지였어요. 시댁에 간 게 아니라면 그 여자와 있었던 건가?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근무를 마치고 저는 입원한 남편을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소지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자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컴퓨터의 기록에서 유람선을 예약한 이메일까지 찾을 수 있었어요. 일정상 유람선 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게 분명했어요. 사고 자체는 산길에서 혼자 미끄러졌다고 했는데 다른 부상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제대로 걷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로서 남편을 걱정해야 하지만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팔아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와 여행을 가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최근에 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외도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동료 간호사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의 짐을 들고 병실로 향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다쳐서 그런지 어제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저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어요. 일을 마친 후 변호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한 집에 있어야 하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서둘러 부동산에 들러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혼자서 이사를 했어요. 집에는 남편의 집만 남은 거죠. 남편이 퇴원하는 날까지만 어떻게든 참자.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이혼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입원해 있는 곳이 제가 일하는 병원이라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난처할 것 같았어요. 그럼 퇴원하자마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퇴원하는 남편을 차로 데리러 갔습니다. 잠깐 들릴 곳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을 하자 남편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집 근처의 카페로 향했어요. 남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니 변호사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아직 아픈 다리로 서 있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얌전히 의자에 앉았고 저는 이혼 신고서를 내밀었어요. 이혼?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를 냈어요. 왜? 다른 여자랑 여행 갔다가 사고 났잖아. 바람 피운 증거도 집에서 바로 찾았어. 겁도 없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게다가 아버님 아프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더라. 주말마다 집 나가서 그 여자 만난 거지? 남편의 얼굴이 한순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사고까지 났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정 씨는 많이 안 다쳐서 금방 퇴원했더라. 설마 본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될 줄이야 알았겠어? 지질이 운도 없지. 그리고 이건 위자료인데 당신 능력이면 가능하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낼 거야. 저는 작성된 이혼 신고서와 펜을 건넸어요. 남편은 펜만 쳐다볼 뿐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만 다친 줄 알았는데 손도 다쳤어? 왜 가만히 있어? 얼른 펜 안 잡아? 제가 비아냥거리자 남편은 겨우 펜을 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걸 머뭇거렸어요. 왜 사인 안 해? 다시 시작할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설마 그냥 잠깐 한눈 팔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은 전곡이 찔렸는지 몸이 움찔했어요.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나는 상간녀일은 문신 새긴 사람과 절대 못 살아.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기억 안 나? 응급실 실려왔을 때 나도 거기 있었잖아. 나보고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친 건 기억나? 당신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문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 이유정 맞지? 도대체 이름은 왜 새긴 거야? 그게 뜻하는 게 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계속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그건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갈색 머리도 해보고 귀도 뚫고 게다가 문신까지? 정말 촌스럽기 짝이 없네. 그런 건 적어도 이혼하고 나서 했어야지.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는 상간녀를 만났어요. 일부러 만난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길을 잃고 매점을 찾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저에게 말을 걸었던 거죠. 매점은 저기 모퉁이를 돌면 바로 보여요. 이유정 씨 맞죠? 우리 남편 만난다고 고생이 많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제 명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도망갔어요. 저는 병원 안에서는 뛰면 안 돼요? 라고 외쳤어요. 어쩌면 저보다 이 여자가 더 운이 나쁠지도 몰라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 본처를 만났으니까요. 문신을 새길 정도로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 저에게 매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혹시 상간녀와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캐물었더니 맞다고 했어요. 상간녀는 들킬 줄 몰랐고 위자료를 청구당할 바에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헤어졌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간호사들은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남편과 결혼할 때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상간녀 이름을 문신 새길 정도로 멍청할 줄이야. 저는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는가 봐요. 나머진 변호사님께 부탁한다고 말하고 일어났어요. 변호사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는 짐 빼서 이사 갔으니까 집에 갈 때 택시든 뭐든 알아서 가. 그럼 안녕?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불쌍한 표정을 했어요. 뭐 어쩌겠어요. 전부 자기가 다 자초한 일인데요. 그 후 저는 어렵지 않게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냈고요. 알고 보니 이유정은 남편의 직장 후배였는데 온라인 게임하며 대화를 나누던 사람 중에 직장 후배가 있었고 남편은 이건 하늘이 엮어준 운명이라며 신나서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지 운명이 이런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물론 이유정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 여잔 쪽팔려서 퇴사했다는데 전 남편은 아직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다니든지 말든지 아무렇지 않아요. 동료 간호사들에게 제 이야기가 소문났지만 다들 웃어넘겨서 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